판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옥 가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주범들 지금 재판받고 있죠. 이건 좀 특수한 사례에 속하지만 사실 법원 안을 살펴보면 현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판사보다는 세속에 몰입된 그저 그런 성향의 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간 사법 신뢰도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 의외로 많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적인 재판을 해온 이른바 법 위의 판사들. 공정한 재판만 유지되면 경찰,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 지난주에 이어서 유정화 씨와 함께합니다. 불운했고 그리고 평안치 않았던 그의 인생, 단순 폭력으로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죄로만 전과 약 한 40번 중에 8번 정도는 공무집행 방해,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됐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졌는가를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정화 씨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2007년 6월 창원지방법원의 통영지원의 판결문 하나를 들고 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78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역 판결문인데 이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 큰 죄를 졌네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문제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었는데 뭐 이제 처벌 부른 의사를 밝히고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기가 조치해야 될 경찰관들이 뭐 저를 그 집은 내 가지고 그냥 넘어뜨리고 발로 까고 그냥 폭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경찰이 자신 떼지도 않은 계급장을 자기가 떼가지고 계급장 뗐다. 그리고 내가 밀치고 경찰관을 얼굴을 주먹을 때리고 팔을 꺾고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경찰에 계속 보복이 이루어져서 제가 그 파출소를 지구대를 방문해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보복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경찰관을 협박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거제라는 조그만 지역에서는 유정화 씨는 가끔 폭력 행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정화 씨에 관한 인상이 지역 경찰에서는 좋지 않았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2004년 5월달에 경찰 집단 폭행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이후로 조직 생활도 안 하는데 이렇게 거제 지역 조직폭력배로 분류되어 가지고 관리 대상으로 올라갔었고 사소한 경범죄의 잘못만 있어도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런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기소를 시켰고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무죄 나온 것만 6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심 재판에서 판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부정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바로 공소사실 중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또 상해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면 유정화 씨는 이 담당 그 경찰들 이른바 비위 경찰들인데 이 경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관들한테는 뭐 진정을 하고 할 조치를 다 했는데 경찰청에다 진정했어요?
뭐 인권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주심 판사가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이 판결을 하고 이 판결문에 이것을 썼느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선생님뿐만 아니고 누구라 해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한테 주어진 권리이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그 해당 경찰관이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그렇죠. 것인데 이 1심 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행위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자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필요성이 아주 높고 공권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자체가 공권력을 비웃고 도전하는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 판사님은 아직도 판사로 어딘가에서 지금 누군가를 국민을 재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논리로 판단을 한다면은 그냥 그게 공정한 재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유정아 씨의 억울한 그 내용을 전 공감하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징역받고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심에 가서 항소심 가가지고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렇게 징역 10월에 구금일수 빼고 하니까 결국 징역 10월을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썼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1심에서 항소를 받고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대한민국 재판부에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연을 알게 된 어떤 지인분께서 이 변호사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신 분을 바로 옷 벗은 네네 소위 전관이네 바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님을 했습니다. 스님을 한 이후에 구속기간 10개월 10개월을 징역을 살고 있을 때 구속기간 만기 결정으로 어떻게 재판을 안 했었나요? 증인 신문할 것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왜 질질 끌고 일부러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재판부하고 담당 변호인하고 일단 그 구속기간 만기로 나와가지고 이제 현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공무집행방해 2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밝혀졌는데 나머지 10개월이 그때 이미 산지가 10개월이 됐기 때문에 10개월이 선고됐던 거지 나머지도 징역을 살 일도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제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상고해서 대법에 상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인분이 다행히 뭐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인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고 그래서 너무 또 지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상고를 했더라면 완전 무죄가 나왔을 겁니다. 2007년에 있었던 유정아 씨의 사건 상해 죄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이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모두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심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모두에서 지적했던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유종환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당의 경찰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당의 경찰관들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게 한 점, 현재 검찰의 경찰관들을 진정한 상태에 있는 점, 공권력을 비웃으며 도전하는 점 등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다. 징역 3년. 헌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모두 무죄.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윤웅환 변호사는 이를 구속기간 만기일로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검찰과 재판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종환 씨, 어떻게 도울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